여러분, 60세 이후엔 과연 얼마를 모아야 괜찮은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억? 7억?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한 만큼?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밤마다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난 아직 멀었는데 하며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진짜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은퇴 이후의 시간.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요즘은요, 60에 은퇴해도 90까지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30년이에요. 거의 한 세대가 또 한 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0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가진 돈으로 30년짜리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짐을 한가득 챙겨도 중간쯤 가면 물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노후의 시간도 똑같아요. 돈만 보고 출발하면 중간에 지칩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고 출발하면 길이 훨씬 편안해지죠. 60세 이후의 삶은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선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제 일도 끝났으니 그냥 쉬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쉬는 건 하루 이틀이죠. 그 이후엔 나는 뭘 위해 사나?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긴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앞으로 30년을 남은 인생이라 생각하면 길게 느껴지지만 추억을 쌓을 시간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설레죠. 하루에 1시간씩만 자신을 위해 쓰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0시간이에요.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채우는 벽돌이 되는 거죠. 노후를 길게 살기 위해선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몸, 돈, 그리고 마음. 몸은 기초 체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돈은 연료예요. 없으면 멈추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 이건 운전대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연료가 많아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은퇴 후의 긴 시간을 여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시작할 때의 스피드보다 끝까지 가는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리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찾아가세요. 그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길게 보면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달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30년, 그 안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배움,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를 모았나 보다 어떻게 살고 싶나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긴 인생 여정을 밝히는 첫 번째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보다 긴 은퇴 이후의 시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 방향을 잡는 순간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후 과연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지 하면서도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200만 원,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 안에는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그리고 아주 소박한 여가비까지 포함돼 있죠. 즉, 한 달에 250만 원을 쓴다고 하면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하고 20년이면 6억 원, 30년이면 9억 원이 됩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 이 숫자를 보면 누구나 잠시 멍해집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모을 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월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시장에 나가 흥정하며 필요한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꾸립니다. 그런 분들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여유가 훨씬 넉넉하죠. 반면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안해서 쓰지 못하고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며 하루하루 쪼그라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선 한 달 지출을 3가지로 나누세요. 첫째, 고정비로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 둘째, 변동비로 식비, 병원비, 교통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 셋째, 여가비로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 등 삶의 활력비. 이 3가지를 구분해 기록해 보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금방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나는 월 300만 원쯤 써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써보면 절반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노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병원비, 치과 치료비, 자녀 문제, 집 수리비 같은 거요. 이건 꼭 별도의 예비비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 관련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200만, 3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 원을 은퇴자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월 200만 원씩 쓰면 약 20년, 월 300만 원씩 쓰면 약 13년 정도입니다. 이 계산만 봐도 단순히 돈만으로는 90세까지의 삶을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돈만으로 버티는 노후는 불안정합니다. 연금, 소득, 절약, 그리고 지출 조절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후 불안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아는 순간 인생 후반의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노후의 불안 중 가장 큰 이유는 언제까지 돈이 남아있을까 하는 끝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인생은 길어지죠.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연금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은 쉽게 말해 나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을 그만둬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노후의 기초 체력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을 받고 퇴직연금에서 월 50만 원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아무 일 안 해도 매달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안정감이에요. 이 150만 원은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 돈입니다. 즉, 내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이와 달리 연금이 전혀 없다면 매달 생활비를 저축한 돈에서 뺐어야 하죠. 그럴 때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후 불안의 핵심이에요. 연금이 있으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금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연금.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으로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며 쌓은 연금.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연금으로 본인이 스스로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 국민퇴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셋을 합치면 노후 생활의 기초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각각 월 80만 원씩 받는다면 두 분의 총 연금 수입은 160만 원이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더해지면 월 200만 25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은 큰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요. 이제라도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지금이라도 작게라도 개인연금을 추가하거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매달 40만 원씩 20년간 들어오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총액보다 지속적인 흐름에 더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이건 단순한 재정 계산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또 한 가지, 연금의 가치는 돈의 액수보다 심리적 평온에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래, 이번 달 생활비는 이걸로 해결된다는 심리적 안도가 생기죠. 그 안정감이 바로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사소한 병원비에도 덜 흔들리고 한 번쯤 외식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도 괜찮아, 다음 달에도 들어오잖아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연금이 없으면 조금만 돈이 나가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지출이 아니라 불안이 삶을 조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나는 매달 얼마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노후 체력, 내 인생의 기본 체온이에요. 연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안정 리듬이고 내가 내 인생을 아직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기도 하죠. 그 확신이 있을 때 노후의 하루하루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노후의 삶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의 선택으로 나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길고 한정된 자산 속에서 꾸려가야 하죠. 그래서 노후에는 누구나 두 갈래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먼저 최소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삶입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돈보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박하지만 스스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삶이죠.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월 180만 원이면 돼요. 밥은 집에서 해 먹고 시장에서 장 보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친구 만나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런 삶은 절제와 자립 위에 서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경제적 불안이 크게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소한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게가 흔들리죠. 그래서 최소한의 삶이라 해도 비상금과 대비책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반대편 길을 봅시다. 여유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돈이 많은 삶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삶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하고 싶은 취미를 배우고, 건강할 때 여행도 가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의 자유가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선 부부 기준으로 약 5억 7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월 300만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며 병원비, 여가비, 손주 용돈, 차량 유지비까지 포함된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분에게 2억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도시 아파트 생활을 유지하려면 8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얼마가 필요하냐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가 핵심이죠.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죠. 은퇴 후에도 최소한 한 달에 400만 원은 써야 해. 그래야 여유롭게 살지.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돈 다 써서 뭐 하려고? 우린 이미 여유로워.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같이 시장 가는 게 행복이지. 두 사람의 대화에는 노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유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야 편하고 누군가는 덜 가져도 행복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결국 노후의 성공은 자기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 말이죠.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비로소 삶의 중심이 비교에서 균형으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 250만 원으로도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면 그 어떤 숫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만큼 삶의 품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며 누구와 어떤 시간을 나누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노후 자산 목표가 됩니다. 돈은 그 목표를 돕는 도구일 뿐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통장 잔고나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여유로 정의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충분히 안심하며 살 수 있는가? 돈이 많아도 불안하다면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이미 부자의 삶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이런 준비는
돈이 줄어들까 하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 안정감은 마음에 큰 평화를 줍니다. 둘째는 지출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계획 없이 쓰면 불안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떤 것을 포기할지 명확히 한다면 그 자체가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욕심을 줄이는 태도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이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분은 소박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끔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매달 수백만 원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지금 이 돈이 떨어지면? 그 불안이 생활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건 생활의 기반이자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불안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잔고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 잔고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과 만족에서 나옵니다. 건강이 있고 지출을 통제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나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은퇴 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어떤 생활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돈이 적더라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면 그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돈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지만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점에서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늦음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내 현재 자산, 나의 지출 구조,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이 숫자는 당신의 노후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걱정하는 건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무엇을 지킬지와 무엇을 포기할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연금 가입, 저축 계획, 생활비 점검, 부채 정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60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큰 준비를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금과 정부 지원을 꼼꼼히 챙긴다면 10년 후엔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행동한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쌓이면 작지만 강한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돈은 그 기준을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꿈꾸는 노후가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시골 생활이라면 그 기준에 맞춰 준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반대로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도시 생활이라면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이 필요하죠. 이 기준을 정하는 순간 노후 준비는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삶의 설계가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을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노후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 내디디세요. 그걸로 이미 당신의 노후는 한층 단단해집니다. 노후 준비는 나이를 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두렵지 않고 온전히 당신답게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노후 준비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돈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정하세요. 그 기준이 생기면 불안은 줄고 노후는 더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